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 강의할 부분은 이제 콘크리트 다짐, 양생 부분이에요. 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공부한 게 콘크리트 품질 관리 및 검사 한번 공부하셨잖아요. 그쵸? 예, 거기 이어서 이제 다짐 및 양생이에요. 다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다짐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제 현장에 가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콘크리트가요. 똑바르게 깔리지가 않아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콘크리트가 밀가루 반죽처럼 촥촥 펴지는 게 아니라 뭐 거기 자갈 좀 튀어나오고 시멘트 페이스가 덜 채워지고 막 그래가지고 현장이 아주 난리법석이에요.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는 뭐 진동기 같은 거 내부 진동기 꽂아가지고 막 진동도 하고요. 또 일부는 또 밀대 같은 거 밀어서 한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쏠리지 않도록 해주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중에 우리가 이 다짐이라는 얘기를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콘크리트 거푸집 사이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럼 거푸집 사이가 들어가고 여기 처근이 깔리겠죠. 그러면 요런데 이 골재가 이렇게 몰려 있어요. 몰려 있고. 근데 이렇게 몰려 있으면 시멘트 페이스가 꽉 채워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일부 시멘트 페이스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런 데를 그대로 거푸집을 떼면 어떻게 돼요? 거푸집을 떼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곰보 자국가 생기는 거예요. 곰보. 그 이건 뭐예요? 완전히 채워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현장에서 보통 봉상진동기라 그래가지고요. 긴 고무봉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전기장치에 스위치가 있어서요. 이거를 착 누르면 봉상진동기가 푹 떨어. 다만 이때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이 봉상진동기는 수직으로 꽂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 옆으로 그냥 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옆으로 민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근에 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철근에 직접 닿으면 안 돼요. 왜? 철근에 직접 닿으면 철근이 다 풀어헤쳐져요. 이왕 철근 묶어놓은 게 다 이렇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푸집에 직접 될까요? 이것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현장에서 보통 김밥 옆구리 터졌다 그래요. 그거 터지면 골치 아파요. 이 봉상진동기를 잘 쓰는 사람이 써야 되는데, 공상진동기 잘못해가지고 거푸집이 건드리잖아요. 거푸집이 터져 나가요. 이 진동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거푸집에 직접 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서히. 이 중요한 거예요. 서서히 집어넣었다가 시멘트 페이스가, 시멘트 풀이죠. 약간 올라와요. 살짝. 아주 살짝이에요. 살짝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살짝 그땐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초가 있었어요. 옛날에 뭐 30에서 뭐 40초, 그 다음에 또 5에서 15초 이렇게 나왔다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는 요 시간 규정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다시 뭐로 나온다? 시멘트 페이스가 살짝 올라오면 빼줘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간격을 한 50cm 정도 이 정도 유지하면서 넣었다가 서서히 뺐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통 봉상진동기 쓰는데 사실 봉상진동기를 쓰는 것도 단면이 좀 두꺼울 때 가능하죠. 근데 원칙은 어쨌든 이걸 내부진동기라 그래. 내부진동기 원칙이야, 원칙.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벽고푸집이 너무 얇은 거예요. 너무 얇고 이 안에 철근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 봉상진동기가 들어갈 데가 없어요. 이럴 때는 이제 외부 진동기 같은 거 써서 두들기기도 합니다. 원칙은 내부지만 때에 따라 뭐다? 아주 얇을 땐 외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하면 이 다짐하는 목적이 뭐예요? 공보가 뭐예요? 공국이잖아요. 공국을 제거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밀실화야, 밀실화. 내부를 밀실하게 충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이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공국을 제거하여 밀실하게 충전시키고, 소유강도 확보. 좋은 얘기잖아. 그죠? 수밀한 콘크리트 확보, 밀실화라는 얘기고, 재료 분리 및 이 곰보 같은 걸 방지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콘크리트 다짐이라고 나오는데, 당연히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나와요? 그럼 구석구석 다져야겠지.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지금. 설명 제가 드렸으니까. 근데 두 번째, 원칙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러네. 내부 진동기 원칙이라 했었네, 그쵸? 원칙이라고 했었잖아, 그쵸? 원칙. 다만, 얇은 벽 등에는 내부 진동기 사용이 곤란한 장소엔 거푸집 진동기를 이렇게 쓸 수도 있더라, 그쵸? 왜? 너무 얇으니까, 그쵸? 거푸집 진동기를 쓰는 경우도 예외적으로는
가능하다. 이건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냉동기, 그 진동기 내부에 쓸 때 있잖아요. 이 벽이나 바닥 같은 거는요, 콘크리트가 한 번에 타설이 안 돼요. 양이 많기 때문에. 생각해, 벽도 얼마나 넓을게요. 넓죠. 그쵸? 그럼 그 넓은 공간을 이렇게 차설을 하다 보면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동시에 하루에 치는데, 여기를 한 번 쳤어요. 한 번 치고, 이제, 한 번 잔잔하게 이제 수평으로 되죠? 그럼 또 쳐요. 또 칠 때, 또 쳤죠. 또 쳤어. 그럼 얘가 상부 콘크리트 부분이고, 이 하부도 아직 굳지 않았어요. 그쵸? 그럼 이렇게 살짝, 하부이 얼마를, 약 0.1m. 0.1m죠? 0.1m 찔러놓고 같이 진동을 해보면 얘들가 일체화 되겠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 그렇구나.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이렇게 한번 타설 수평을 만들었어요. 양이 많으니까 또 타설을 해. 타설을 하면 여기 이미 진동을 했었고, 여기 나중에 새로 이제 두 번째 상부에 진동을 해야겠지? 그럴 때는 여기만 하지 말고 약간 하층부에 한 0.1m 찔러 놓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얘기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설명드렸고, 삽입 간격 0.5m 이내, 요거 50cm, 그쵸? 50cm 0.5m 이하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시간은 규정이 없죠? 뭐라 그랬어요? 시멘트 페이스가 살짝 올라오면 약간 부상하면 해라.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멍이 나지 않도록 서서히 집어넣었다 서서히 빼는 거예요. 그쵸? 예. 그 다음에, 보면 비읍 봤더니 횡방향으로 이동시킨 목수 사용하지 말란 얘기 옆으로 그냥 진동이 꽂다가 시간 없으니까 딱 보고. 그쵸? 감독관 눈치 보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싹 들었다가 다시 넣으란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참고사항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이제 7번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7번. 요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출제한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부분이야. 재진동을 할 경우에는. 자, 원래 과거의 시방서에선 재진동을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재진동을 할 경우에는 자, 초기화로 일어나기 전에 실시한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재진동을 할 경우엔 초결, 우리가 은결이라 그러죠. 우리가 콘크리트 안에 있는 시멘트와 물이 화학적 반응을 해서 우리가 은결하고 경화한다고 그러죠. 그럼 초결, 처음에 이제 결합작용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실시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재진동을 할 경우에는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한다. 다시 뭐라고요? 재진동을 할 경우엔 초기울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한다. 그 얘기는 재진동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초기울이 일어나기 전에란 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재진동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초기울이라는 조건을 주면서 그래, 초기울이 일어나기 전에는 재진동을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양생이라고 나와. 양생. 그쵸? 양생이 뭐예요? 이 보호하는 거. 왜 콘크리트 타설하게 되면 양생을 해야겠지. 양생하는 방법 되게 많아요. 물을 뿌리는 방법도 있고, 거적으로 덮어주는 방법도 있고, 비닐 같은 거 씌워서 보온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쵸? 계절에 따라, 콘크리트 종류에 따라,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이 콘크리트를 우리 보호하는 조치를 우리 뭐라 할까요? 양생. 그렇구나. 이 양생은 콘크리트를 보호하는 조치를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타설이 끝난 직후부터 해라. 그렇죠? 기다리면 안 돼요. 타설이 됐어. 끝났습니다. 그럼 그때 뭐예요? 그때부터 양생하는 거야. 그때. 특히나 이제 우리 서준 콘크리트라는 거 어떤 특징이 있어요? 서준 콘크리트는 여름에 해요. 일평균 25도 이상이면 덥잖아요. 그럼 콘크리트 타설했죠? 타설하자마자 콘크리트 인부들이 물을 막 뿌립니다. 이 물 뿌리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왜? 이 서준 콘크리트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높은데 이 물을 뿌리는 살수 양생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콘크리트가 막 균열하고 난리가 쳐요. 그러니까 막 물을 막 뿌려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타설이 끝난 다음에 양생이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라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이렇게 살수 양생은 어떤 경우야? 서준 콘크리트 얘기한 거고요. 이 콘크리트 종류에 따라 약간 달라요. 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떤 승인을 얻거나 한다는 과정을 필요하다는 얘기고, 세 번째 중요한 얘기가 나오네. 우리가 평균 기온이 연속적으로 2일 이상. 그렇지. 평균 기온이래요. 기온이 2일 이상이면 꽤 가는 거죠? 5도 미만이다. 사실 우리가 이 보통 건축공사에 보면은요, 이 5도라는 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 5도보다 온도가 높으면 괜찮아. 그쵸? 그런데 5도 미만이다 라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평균 4도 미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추우니까 한중 콘크리트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